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엔 차오르는 불만이라는 타이틀로 연말 결산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토론토 랩터스 대망의 10연패를 달성하면서 7승 몇 패로 열심히 동부 1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열심히 패배하는 가운데서도 동부 15위 자리는 감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랩터스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누구와 어떤 상태에서부터도 이길 것 같지가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랩터스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좀 시간 낭비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랩터스 팬들 아시잖아요. 다 착한 거. 그래서 정상 참작은 합니다. 작년보다도 올해의 부상이 더 심했고 풀전력을 가동하기 어려웠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팬들이 경기를 봐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랩터스 경기를 봐야 되는가? 무엇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가? 경기장에 텅텅 비어가고 있는 자리들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코시아뱅크 아레나 티켓 값이 많이 비쌌다고 하던데 이제 좀 이번을 계기로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만은 구단을 향해서도 이제 차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구단은 운영을 잘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드래프트한 선수들도 잘 터져졌고 제일런 맥데니얼스의 처리도 잘 된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시아캄이나 오지 아누노비의 트레이드 등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은 한켠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희망이 없는 랩터스 팬들은 주문을 하나 외우고 있는데요. 그 주문의 이름은 쿠퍼 플래그입니다. 암울한 현실을 버텨주게 하는 우리들의 유일한 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리그 꼴찌를 한다고 하더라도 14%에 불과할 뿐인 1픽의 확률이 많이 마음에 걸립니다. 허나 리그 꼴찌가 된다고 하더라도 랩터스가 리그 꼴찌까지 접근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뀐 이 드래프트 픽의 확률이 차라리 랩터스에겐 호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제가 건강한 20, 30대가 많은 팀들한테 무슨 연로한 부모님도 아니고 건강 걱정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성적에 관계없이 풀 랩터스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미래를 바라본 트레이드이든 전력 강화이든 뭐라도 좀 움직임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참사가 구단의 무능함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상 같은 케이스가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런 마음이라서 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랩터스 4월까지 뭘 해야 되는가?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랩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싣는 유튜버로서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승리를 기대하지 말고 신경을 좀 꺼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대를 해봤자 마음의 상처만 커집니다. 그리고 개인 수상 역시도 기대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올스타 투표 랩터스 선수 뽑힐 가능성 없습니다. MIP, 신인왕, 올 NBA 모두 다 힘들기 때문에 진짜 관심을 줄이는 것이 그나마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에 대한 불만 역시 많이 차오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 중에 경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신인들이 잘해주는 모습이 좀 기대치 이상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코비 월톱까지 신인들이 골고루 터져주면서 다음 시즌을 바라보는 희망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반반이라고 확률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랩터스가 전력 보강이 필요할지 내년도 픽을 모을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 내년을 위한 전력 보강을 한다면 랩터스가 가지고 있는 픽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힘든 시간이지만 선수들은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팬 역시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지만 힘이 든 건 어쩔 수 없네요. 브레이크아웃 시즌이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벌써 2번 큰 부상을 겪으면서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부상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효율 등에서 굉장히 낮아진 스카티 반지이고 그 가운데 동기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밀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스카티 반지는 여전히 2077을 찍어준 엘리트 선수이지만 요즘같이 다득점 시대의 20득점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고 다른 동기들의 임팩트가 워낙 커졌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케이드 커닝햄 같은 경우에는 득점과 어시스트 그리고 3점슛 성공률에서 스카티 반지를 앞지른 모습입니다. 또 에반 모블리는 3점슛까지 장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위험한 선수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바그너, 일단 부상으로 많이 못 나오고 있지만 24득점을 기록하는 엘리트 스코어러로 성장하면서 스카티 반지를 모두 뛰어넘은 모습입니다. 저는 스카티 반지의 굉장한 팬이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맥시멈 플레이어로서의 그 기대치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선수 그레이디 딕입니다. 작년이 딕이었다면 올해는 딕딕. 평균 득점이 2배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볼륨이 상승하는 동안 효율의 하락은 없다시피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드래프트 당시 컴패리슨이었던 보얀 보그다노비치와 샤딕 베이를 벌써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컴패리슨인 골든 헤이워드와 타일러 히로를 커리어 동안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것을 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히로와 전성기의 헤이워드에 밀린다는 거지 2년차의 스탯을 놓고 본다면 그레이디 딕의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차이 악바지와 자코비 월터 리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의문부호가 참 많았었는데 성공적으로 로테이션에 합류했습니다. 악바지 같은 경우는 양 코너에서 각각 41%, 43%라는 놀라운 성공률로 3점슛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코비 월터 같은 경우에는 3점슛 성공률이 채 3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8.6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래도 33% 이상의 3점슛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아진다면 더 위협적인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시즌 초에는 조나단 모브랑 자말 쉐드가 눈에 좀 많이 띄었는데 지금은 자코비 월터가 기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ESPN의 샴즈에 따르면 랩터스는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셀러로서 에셋을 팔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주시하고 있는 팀은 LA 레이커스라고 하는데 최근 디안젤로 러셀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또 추가 영입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퀴클리 드디어 부상 이후 처음으로 팀 연습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풀 컨택 훈련까지는 소화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의 성적은 어쩔 수 없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퀴클리가 빨리 복귀해서 멤버들과 합을 맞추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드 예상입니다. 네, 사실 브루스 브라운의 트레이드 관련해서 점점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브라운의 가치가 많이 낮아진 것도 있고 잔류를 시켜서 FA 시장에서 걸어나가게 할 경우 23밀리언이라는 셀러리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비언 미첼이 지금 뛰어난 수비로 랩터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미첼이 언터처블한 선수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 2라운드 픽 정도의 오퍼가 온다면 충분히 미첼을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주 예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랩터스가 성적을 보고 달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한 주 쉬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